거의 예전에 그 주입식 수업이랑 지금 거의 똑같은데 먼저 교사가 어떻게 해요? 이론을 쭉 설명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다음에 심화반 수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실습할게요. 우리 이렇게 수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의 수업이고요. 4차 산업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초 이론을 설명해요. 그런 다음에 사실 제가 지난번 한 강의가 거의 플립 러닝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직접 책을 보여주면서 같이 읽어주면서 시범을 보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이런 식의 수업이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버드대에서는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학은 카이스트나 서울대 정도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학교 수업에서도 이것을 적용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처해서 우리 반만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이들 수업을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밌게 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 이런 형태를 바꾼 것이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수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서 애들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고 여러분 융합하고 협업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어주면서 그걸 굳이 왜 팥죽을 먹이고 다시 그거를 뭐하러 그 짓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읽히면 돼. 내 집어넣어 주면 되지. 굳이 그걸 왜 먹이고 다시 팥죽을 끓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두정엽에서 받아들이는 지식하고 여러분 오감을 받아들이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모든 걸 활용해서 하는 사람의 뇌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뭐가 또 차원이 다르냐? 차원이 다른 게 뭐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협업이나 융합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래 빨리 모두 좀 배워야 되겠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업에 접목을 해가지고 그래 이걸 우리 이번에 이걸 해보자 이런 게 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융합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 생각에서부터 융합이 일어나는 거지 꼭 어떤 걸 프로그래밍화하고 실습을 했다고 해서 융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사고 구조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화된 것을 다른 것에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처럼 배워갔으면 어떻게 와 이전 내가 이 패턴대로 책을 읽어줬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해볼까? 그리고 시각을 좀 바꿔주고 도서관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밋밋하게 읽어줬던 것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어주고 다른 책을 접목시켜서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뭔지 행복한 게 뭔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궁극적인 융합과 협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학습, 거꾸로 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론적인 건 간단히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두가 융합, 코딩, 협업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좀 하면서 이제 제 본 강의 들어갈 건데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미래의 인재 조건 6가지를 뽑았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맨 밑에 단계부터 재미, 몰입, 예술, 자연, 봉사, 의미라고 인재의 조건을 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에 여러분도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괜찮은 인간의 정의가 뭐예요? 저는 이거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를 왜 키우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뭔가에 대한 정리. 아까 대답 안 하신 분 중에서나 아니면은 이 질문에 꼭 답해야 되겠다 이런 분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왠지 오늘 더 물어보고 아이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책을 열심히 읽어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래요? 따뜻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1학년 엄마잖아. 아직 세상은 따스해요. 그죠? 희망을 가질만 하고. 그러나 저 말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농담이나 그냥 에휴
한때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살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야 해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저절로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지 절대로 어디에선가 뭔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시스템이 사람을 바꿉니까? 여러분 교육제도가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수없이 바꿔오니 교육제도가 인간을 바꾸고 아이들을 바꿨습니까? 절대로 아니래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속에 빛이 있으면 저절로 주변이 밝아지는 거고 내가 따스한 사람이 되면 주변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이 다니엘 핑크가 말한 이 인재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닥 다르지 않아요. 재미, 여러분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든 관점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법의 차이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삶을 거쳐야 저런 사람이 되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 몰입, 예술, 자연봉사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지금 쓰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따스함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혹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인재라고 생각하는지 단어로 지금 적어보세요.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인재가,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리더라고 하니까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셨죠? 생각하신 분. 인성 중에서 어떤 거 혹시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인성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한테. 저는 예전만큼 막 그렇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예의. 포함되게 예의 좋아요. 예의 바른 아이.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엄마가 이런 게 풍성할수록 아이와 대화는 어떨까요? 날마다 엄마가 그 미스터 선샤인만 보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선샤인. 뭐 TV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엄마가 뭔가 아이에게 줄 재산이 없어. TV 얘기나 아니면 그냥 뭐 시댁 욕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맨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만을 생각하는 엄마 밑에서 아이가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인생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거나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엄마가 준비되고 엄마가 자산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자산이 꼭 돈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아이에게 뭔가 줄 수 있어. 단지 따스함 하나라도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엄마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의 바르다? 엄마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배워야 돼요. 엄마도 배워야 되고 자극을 받아야 되고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저는 이런 걸 엄청 많이 생각을 해요. 자주 생각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탁월함이란 단어예요. 탁월함이란 단어 속에는 많은 게 포함돼요. 단지 뛰어난 뭐 똑똑함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재능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1등이란 뜻이 아니라 뭔가를 마스터한 후에 그리고 내가 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포함하는 게 탁월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아이를 탁월한 아이가 되도록 길렀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더니 나중에 의미 이런 것들 봉사 이런 게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이 다니엘의 큰 이야기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저는 솔직히 강의안을 그때그때 준비해요. 절대로 있던 거 다시 쓰지 않고요. 우리 선생님 매일 저 강의 쫓아다니시지만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맨날 청중. 네,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 느낌에 따라서도 달라요.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 그래서 오늘 막 열심히 하고 올리다가 또 확 바꿀 때도 있고,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속에 자원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파악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과 무엇이 다른가? 제가 중요해요. 유니크함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남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요. 제가 뭐 때문에 고민했겠어요. 자, 내가 남과 무엇이 다르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어린 시절에 남과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찌질이 가난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 상고를 갔어요. 위 언니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큰 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집도 찌질이 가난한데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문과를 가겠대요. 프랑스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마들이 돈도 안 되는 그런 데를 왜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저한테.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했는데 돈도 없고 학원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언어에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프랑스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요. 제가 발음이 좋았대요. 그리고 영어 시간에도 영어 학원 한 번도 다니지도 않는데 제가 선생님이 일어나서 읽으래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 했더니 저 지금도 그 선생님의 억양까지도 기억이 나.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꽉 꽂힌 거예요 제 가슴에. 어쩌면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언어에 내 목을 말라 했는지도 몰라요. 왜?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뭐 학원을 다녀, 뭐 엄마가 학습지를 사줘, 뭐 집에 읽을 책이 있긴 해.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집에 가면 뭐 책이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래서 제가 더 아마 그 언어 쪽에 더 몰입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불어과를 갔는데 뭐 어떻게 갔어요. 공부도 사실은 잘 못했는데 갔어요. 진짜 그건 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다른 거야 나는. 학교 수업도 재미없고 고등학교 때도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스르르 나가요. 문 밖에 나갔어요 진짜로. 그리고 혼자 이렇게 학교가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마당도 많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뒷뜰에 가서 이렇게 혼자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혼자 공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먹으려고 이렇게 간식실이 있어요. 그때 저는 롤빵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지네들은 맥심 커피에 롤빵을 먹는 거야. 저는 한 번도 롤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 위에는 먹어본 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잖아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롤빵 훔쳐서 먹었어요. 물론 저의 그 따까리들과 함께. 그런 내 속에 알 수 없는 분노. 왜 누구는 가난해야 되고 누구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저희 이모가 그때 진관 외동에 그 3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정원이 딸린 차 2대에 70년대 80년대 초반이면 엄청 부자인 거죠. 근데 우리 집은 방 요만한 한 칸에 5명이 살아야 되고 부엌이 없어서 내 위에 언니는 키가 좀 컸는데 문을 열어야 발을 뻗고 잤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놔야지 발가락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대학교 때까지.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난 다른 거야? 맨날 그 철학적인 고민하고 까뮤 이방인을 읽으면 하루 종일 우유 농밖에 안 했어요. 저는. 엄마가 밥 먹을래? 농. 학교 갈 거니? 위. 책 속에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막 살기도 하고 남들은 다 제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 토플 수업 준비하고 저 혼자 독일도 막 이렇게 방랑의 길을 떠는 배낭 하나 메고 돈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 웃긴 거 가면은 다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좀 불쌍하게 생겼나? 뭐 가면은 막 먹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행을 돈 하나도 없이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가면 저는 전국을 사이클로 돌았어요.
준비된 엄마의 교육 실적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전국이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애가 전국을 사이클로 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리셨는데 제가 워낙 남다른 걸 알기 때문에 말리지 못하세요. 조심히 다녀와라 한마디. 다녀왔는데 온몸이 흑인이 된 거예요. 5kg가 빠졌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절 딱 안고 돌아온 날 그냥 우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20박 23일을 사이클로 돌면서 아침에는 초코파이에 우유 하나 먹고 점심때는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 때는 그나마 감자 둥둥 든 고추장찌개가 유일한 밥이었지만 저는 그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았어요. 왜? 주변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에게 뭐 주어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뭔가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그게 늘 결핍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평범하지 않은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 성격도 안 평범해. 너무 그런 생각도 평범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그게 제 스토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 막 공부만 시키지 않고 저를 그냥 믿어주고 들로산으로 놀게 해주신 그 부모님 덕분에 저는 너무 많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바닷가에 살 때는 바닷가에 가서 고동도 잡고 소라도 잡고 그런 기억들이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지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 추억과 스토리가 나의 유니크함을 만드는 거였다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죠.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결핍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여전히 저는 머물러 있고 제가 어디 탑에 이른 것도 아니고 제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는 제 자리에서 머물면서 언젠가 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여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유니크함을 만들었구나.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독특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불행한 이유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냥 나대로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져야 한다는 그 강박과 남과 다르면 뭔가 이상할 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의 이 독특한 성격과 저의 이 개성과 저의 이 정말 몰입하고 뭐든지 좋아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이 삶의 모습들이 나구나. 이게 그냥 나구나. 다른 말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나구나. 왜 나는 이런 걸 주어지지 않았지? 왜 엄마 나를 이렇게 키웠지? 왜 우리 집 이렇게 가난했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나였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성공 신화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도 막 TV 나오고 뭐 방탄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은 막 와 멋져 보이지만 걔네들이 하루에 여러분 그 춤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냥 눈에 띄게 성공적인 그것만.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실패와 결핍이 있었다는 거.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의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전 제 아이를 기를 때 사람 죽이는 거랑 정말 위험한 거 빼고는 다 시켰어요. 그게 아이들의 창의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저는 내가 3살 때 막 기어다니면 기어다니고 어떤 놈은 묻어 안돼 이건 이래서 안돼 뭐 저는 다 해보겠어요. 심지어는 8개월 때 우리 아들은 산을 오르나요. 뒤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받쳐주면은 산을 타고 오르요. 지금도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로 다 다니고요. 허벅지가 윤성빈보다 더 두꺼워요. 초등학교 6학년.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조그맣게 태어나서 걱정했는데 그리고 저는 학원도 잘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공부 좀 시켜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시키고요. 여러분 너무 억지로 시키면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생길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문을 해요. 제발 영어 좀 해.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영어 책 읽히고 이 책 좀 읽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들이미는 게 왜 문제일까요?
제일 문제는 전 여자 남자 다 문제지만 특히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아이의 주도성을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부딪혀 보고요. 이게 아닌가 보네? 이거 넘어져 봤더니 조심해야겠네? 손에 뭐가 찔려봐야 그 다음엔 안 해야겠네 이런데 미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차단을 시키잖아요. 물론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연구소에 한 아이가 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걔가 동탄에서 멀리 오기 때문에 잠을 자요. 이게 차 안에서 맨날.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그걸 깨우고 준비하고 일어나서 수업을 하기까지 30분은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그래도 잘 다독거려 수업을 하는데 마음 말도 잘 안 해. 그리고 뭐 하고 싶다는 말도 잘 안 해.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도 조용히 일어나.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가. 저기 대기실에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배고파 이러고 와.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향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날따라 엄마가 이제 딱 그 문을 이제 차를 닫고 내리시면 좀 자고 내려와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날따라 저는 이렇게 썬팅이 돼 있어서 못 보는데 걔가 일어나 있는 걸로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와 반가워 있잖아 문을 탁 열었는데 걔가 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얘는. 문을 확 여니까. 그래서 미안해 이러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엄마한테 확 안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엄마가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까 문을 너무 확 여서서 걔가 너무 놀랬대요. 앞으로 문 열 때 조심해 주시라고 전해달라고 그랬대. 몇 학년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너무 당연히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배고프면 어떻게? 괜히 짜증내고 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표현도 하기 싫어요도 아니고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알고 보면은 쟤 왜 저러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 가보면 엄마 저거 언제까지 해야 돼? 배고픈데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엄마가 애를 잘못 키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탄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은 보통 여유있는 엄마가 아니고 그 큰 딸도 너무너무 잘 키워가지고 외고를 보내는 엄마예요. 열심히 해서. 근데 뭐든지 다 주네. 뭐든지 그냥 뭐든지 다 해주는. 뭐든지 다 해줘.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고 실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 여러분 군대 가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디를 이거 어저께 제가 또 미용실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애가 맨날 들락날락 거린대. 군대를 들락날락 거린대. 군대를. 요즘 군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보내준대요. 너무 이게 사고가 많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아프다 그러면 막 보내준대. 이거 군대도 아니야 요즘에는.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네.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럼 엄마가 또 그때 꺼내가지고 그럼 그런 애가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줘야지. 결혼도 해보시다. 이 여자가 아닌가 보네. 응, 그럼 헤어져야 돼? 그러다가 또 다른 여자가.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실패를 경험 안 해보고 부딪혀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를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로 인생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게 막 혼자 막 맘대로 하는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뭔가 자기의 인생을 설정해 나가는 이 능력을 주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실패해볼 경험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저는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단 한 번도 제 엄마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것을 저는 그때 당장 얻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컴퓨터도 29살 때 처음 생겼고 전 핸드폰도 2014년에 처음 얻은 사람이에요. 제가 싫어해서 물론 안 가졌지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사람 속에 생기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장 얻어지지 않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 속에 생기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고난스럽고 원하는 걸 못 얻고
결핍이 있고 너무너무 갈망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몰입 능력이.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몰입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렸어 엄마가 그림 못 그리게 했어. 막, 너 그리지 마 이런 사람 어떻게 막 몰래 또 막 그리고 막 김홍도 아시죠? 김홍도 막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막 담벼락에 그리고 뭐 기와장에도 그리고 심지어 누워서 하늘에다도 그리고.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뭐 할 수 있어요? 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까 그 다니엘 핑크가 얘기했듯이 뭔가 몰입하고 거기 재미와 환희와 감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하게 돼요. 몰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딥 러닝이라고 말해요. 책 읽을 때 막 몰입하고 놀이에 막 몰입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또 딱지를 굉장히 잘 쳤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굉장히 남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딸만 6이에요. 딸만 6인데 또 언니 2명이 죽었어요. 큰 오빠도 죽었어요. 굉장히 슬픈 가족사죠. 장남이 죽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완전히 삶에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큰 오빠가 죽고 나서 딸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뭐 남아선호 뭐 전형적인 정말 유교 시대에 살던 분인데 그 아버지 근데 신기하게 저가 막내인데 저에 대한 기대가 부모님의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부모님이 느끼는 이 눈빛이 다른 거야. 네가 좀 나쁘나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보내는 사인이 보이는 거야. 사실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저의 아픔이었다는 걸 저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 삶이 그게 나의 아픔이었구나. 저는 너무 책임감이 강해요. 너무 초자아가 발달해서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당당하려면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도덕에 너무 갇혀가지고 막 너무 융통성 없고 뭐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와 감동 이런 것들을 제가 몰입하면서 딱지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겨야 했어요. 왜요? 내가 애들한테 보여줄 게 없으니까. 우리 집 돈이 있으면 이건 뭐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밖에 재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딱지도 목숨 걸고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좀 두꺼워요. 잘 모르시죠? 어찌나 쳐댔는지 오른쪽 팔뚝이 더 두꺼워졌죠. 그래서 저희 집 현관에 박스 있죠. 그 딱지 박스가 이렇게 그걸 보면 흐뭇한 거야. 해냈고. 그럼 애들이 몰래 훔쳐가기도 막 하고 그때 막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마당도 열려 있는 거 훔쳐. 그리고 오징어상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놀아봤어야지 여러분이 뭐 이게 기쁨을 들지. 오징어상이 뭐냐면 오징어 모양을 해놔.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 진 팀 해가지고 밖에서 얘네를 막 서로 물고 뜯고 잡아 끌어내야 돼. 어떻게 해서. 근데 얘네들은 여기를 넘어서 통과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도 제가 얼마나 앞발이로 잘하는지 애들이 저를 끌어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막 새로 사준 엄마 옷인데 막 팔뚝 찢어지고 막 그런 경험이 돼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운동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모든 대회는 다 나가는 거예요. 축구, 축구 아니야. 배구, 농구, 뭐 이런 핸드볼 이런 대회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애가 너무 집요한 거야. 그래서 건드리지 못해 옆에서. 제가 막 드리블 하면 막 째려보고 막 어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뒤에 보라색 티 아직도 기억나. 멕시코라고 써 있는 거야. 멕시코. 선생님들이 뭐래 제 이름을 모르니까 야, 쟤 멕시코잖아 막 이러는 거. 제가 얼마나 집요해서 핸드폰 하나 잡으면 막 놔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집요함이 왜 생겼을까? 아니 그게 저의 결핍에서 비롯돼요. 왜? 아까 다시 얘기했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나 하나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온 인생을 바쳐야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재미 이런 걸 느낀 거죠.
딱지치기 나름. 그리고 공기 보세요. 돌공기. 그냥 플라스틱 공기 말고 해보셨죠? 나중에 보면 손이 다 까져. 그리고 손톱에 막 흙 잔뜩 끼고, 그리고 돌도 이러면 다르잖아요, 모양이. 뭐 조그만 거 크기도 하고 뭐 그걸 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흙 마당에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기하고 있고, 그럼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밥 먹고, 이런 기억들.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그날은 뭘 좀 먹잖아요. 같이 캐롤송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어린 시절의 재미와 감동과 희열. 저는 그러니까 다행히 몰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셨지만 저에게 반드시 해준 게 있는 거냐면 책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책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집에 저희 집에 그림책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성경 동화 그리고 성경 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락방에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필사를 당신이 하실 테니 저한테 성경을 부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미 저의 약간 그 죄송해요. 좀 잘난 척을 하면 저에게 재능을 보신 거죠. 알아듣는 능력도 있고 옮기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차출돼서 이렇게 불렀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 기억들.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반드시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화를 내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가서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화 한 번 안 내셨냐? 근데 우리 언니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언니들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몇 살에 낳냐면 44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건드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포기한 거지, 포기. 왜냐면 딸 쭉 낳아봤자 소리 지르고 때려도 안 되고, 우리 넷째 언니는 또 이렇게, 지금 그것도 우리 언니 아픔인데 몰래 지갑에서 100원, 10원 이런 거 훔치는 언니. 그래서 라면 딱 사먹고 막 이러고, 넷째 언니는. 우리 셋째 언니는 또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하는지. 마당이 왜 밖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당도 있고 화장실도 왜 막 저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언니는 이렇게 밤인데 깜깜한 그 교회 마당 저쪽을 한 50m는 가야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언니 휴지가 없어! 막 이래. 그럼 우리 셋째 언니가 우리 불러. 이렇게 쪼르르게 가면은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장난을 쳐주자. 막 이래. 그럼 어떻게 언니? 그러면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이제 언니가 이제 넷째 언니가 바람 휘휘 막 이렇게 부는데 방울이가 언니 어딨어? 빨리 휴지 달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언니가 이제 고무장갑을 딱